안녕하세요. 경희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과교수 이영주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었죠. 그래서 진짜 임신 중에 타이레놀을 사용하면 자폐증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이 진짜 발생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오늘 제가 공신력 있고 믿음 가는 논문을 근거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의사냐, 미 전문가들도 이게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는데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연도순으로 조금 볼게요. 2021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우리가 메타 분석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논문들을 분석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 그리고 임신 이후에 타이레놀이 노출이 된 산모랑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논문이고요. 그리고 자폐와 그리고 ADHD라고 하죠. 주의력 결핍 장애, 그런 거를 연구를 한 논문이고, 그 아이와 엄마들을 연구를 해서 73,881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연구를 했고, 그리고 4세에서 12세까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팔로우를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임신 전에 타이레놀에 만약에 노출이 되면,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박스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오드 레이쇼라고 있죠. OR이라고 적혀 있는 건 위험도입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1.2배 정도 증가를 하더라, 타이레놀을 임신 전에 먹으면. 그리고 임신 전에 먹으면은 ADH도 한 1.21배 정도 증가하더라 라는 논문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총 6가지 논문을 근거로 분석을 한 거고, 임신 후에 이제 타이레놀이 노출된 아기들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ASD라고 해서 요거는 자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폐도 별 상관관계가 없고, ADH도 임신 후에 노출된 거는 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분석에 의하면 임신 중에 타이레놀을 만약에 섭취를 하게 되면 자폐와 ADHD 그런 질환이 한 1.2배 정도 증가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란인자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 분석이 발표는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자들은 좀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2024년도에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 ADHD나 아니면은 자폐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대규모 이제 국가 코호트 스터디라고 있습니다. 코호트 스터디는 정말 많은 인구들을 모집을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총 1995년부터 2019년까지 태어난 248만 797명의 아이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그 연구 공간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만큼 큰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이 연구는 2024년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 그 중에 18만 5,909명의 아이들이 이제 타이레놀에 노출이 됐었고, 임신 중에.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시블링 아날라이시라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교란인자들을 교정을 한 겁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 그 연관관계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란인자 같은 경우를 이렇게 컨트롤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블링 아날라이시스에서는 로우 도즈든 미디엄 도즈든 하이 도즈든 하루에 432mg 이상을 복용한 걸 하이 도즈라고 하는데, 어티즘은 자폐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0.8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0.85고 가로가 0.67에서 1.07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중간에 1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타이레놀과 어티즘은 큰 관련성이 없다. 해저드 레이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시면은 위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 위험과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고, 밑에 주의력 결핍 장애를 보셔도 큰 관련성이 없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신지체거든요. 정신지체 장애인데 그 부분도 큰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메타 분석 여러 가지 6가지 논문을 분석한 2021년도 논문에서는 타이레놀이 1.2배 정도 영향을 주겠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그 다음 이제 2024년도 연구에서는 타이레놀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드디어 2025년도 때,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헌들을 분석을 해보고 56개 정도의 연구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메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메타 분석을 하니까 주제가 이제 임신 중에 진짜 아세트나아미노펜 타이레놀 노출이 자녀의 ADHD, 주의력 결핍 장애나 ASD 위험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2024년 5월까지 문헌 고찰을 했고 거기서 진단이 확실한 ADHD나 ASD 결과만 포함시켰고 설문만으로 진행한 이런 인터뷰 연구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9편, 메타 분석 3편을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핵심 결론은 이제 양성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 다수는 이런 선택 평양, 교란 보정의 불완전성 이런 교란들의 한계가 크다라고 해서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거를 믿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시블링 분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블링 분석을 한 게 2024년도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논문인데 거기서 가족 내 교란을 통제를 하면 연관성이 크게 약화된다. 이 말은 양성 결과가 결국에는 양성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증거로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위험 증가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산모가 열이 나면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고 그 복용을 하는 시기를 열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열이 안 나면 복용하지 않는 최소한 짧은 기간에 복용하는 거를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필요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이 왜 자폐를 유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세 가지 믿을 수 있는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 한에서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면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결론을 좀 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열이 났을 때 타이레놀 복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랑 자폐는 연관이 없을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